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14번째 노트입니다. 계산 복잡도와 다루기 힘든 정도입니다. 즉, 풀기 어려운,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의 특성이 뭐고, 그들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그 유명한 P와 MP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P와 MP는 다루기 힘든 정도, 문제의 수준, 문제의 수준을 분류하기 위해서 컴퓨터 공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컴퓨터 공학이 그래도 되게 위대하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론인 것도 같습니다. 컴퓨터 공학에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이 이론들 중에 이 P와 MP 이야기만큼 되게 중요한 개념도 없습니다. 하지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P와 MP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P와 MP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다루기 힘든 문제가 뭐냐, 컴퓨터 공학에서 말하는 다루기 힘든 문제, 그걸 영어로는 intractable problem이라 하는데, 그런 문제가 뭐냐, 여기 이 정의부터 좀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 풀어왔던 최적화 문제들 말고 결정 문제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결정 문제는 결과값이,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나온 최종 결과가 yes 아니면 no로 끝나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적화 문제 대신에 결정 문제를 가지고 다루기 힘든 문제들을 분석하고 분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 문제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다차 시간 검증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결정 문제, 다루기 힘든 문제라 하더라도 보통은 그것의 답은 다차 시간에 그 답이 맞다 아니다 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웹환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웹환원 문제는 가장 짧은 투어를 찾는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그래프가 주어지고 투어가 주어지면 이 투어가 맞는지, 그리고 이 투어의 가중치가 얼마인지는 다차 시간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 결정 문제를 이제 분석하고자 이제 비결정적 알고리즘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 거기로부터 MP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P는 폴리노미얼입니다. 다차 시간에 해결 가능한 문제들을 P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데, MP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P의 반대는 MP면 non-polynomial, 비다차 시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non-polynomial이 아니라 non-deterministic polynomial입니다. 그러면 non-deterministic, 비결정적이라는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요. 그걸 통해서 MP 이론의 그 꽃인 MP complet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다루기 힘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해결한다기보다는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끝에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해서 회사에 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상사, 윗사람이랑 같은 팀에 있는 뭐 팀장이 어떤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알고리즘 찾으라고 지시합니다. 부탁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부탁을 받고 여러분들은 코리아텍 졸업생답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합니다. 했는데 못 찾아요. 못 찾겠어요, 알고리즘을. 그래서 그것을 팀장한테 보고했더니 뭐야, 그만두세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되게 뭔가 자기가 능력이 없다.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받을 처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럼 그때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자신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가는 그 회사에 있는 팀장은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비전공자가 여러분의 팀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고객들은 비전문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풀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왜 못 푸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 팀장은 약간은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명하라고 합니다. 증명은 싫죠. 증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치고 나가면 되는데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또 한 발 물러서서 또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해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알고리즘 수업을 들었으면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됩니다. N과 NP 이야기를 알면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증명하냐면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 웹판원 문제는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가 지수 시간보다 좋은 알고리즘이 아직 발견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만약 N과 NP를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웹판원 문제는 아마 들었을 거고 그 웹판원 문제는 다차 시간 해결책이 없다. 증명되지 없다. 물론 이것조차도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진 않았어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데 아마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직까지 이 컴퓨터 공학이 이만큼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웹판원 문제에 대해서 아직 발견이 못했다는 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이 알고리즘은 웹판원 문제하고 등가인 문제다. 내가 이 문제를 풀면 웹판원 문제도 풀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풀 수 없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P와 MP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알고리즘이 못 찾겠어요. 효율적인. 그럼 과연 이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 문제는 다루기 힘든 문제냐 아니냐를 검증해야 되는 거고 그 검증은 기존에 이미 다루기 힘들다고 증명이 되어 있는 다루기 힘들다고 알려진 문제와 등가임을 동일한 문제임을 증명함으로써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루기 힘든 문제란 뭐냐? 그래서 그 문제를 따지기 전에 다루기 힘든 정도란 뭐냐?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고요. 다차 시간 알고리즘. 보통 다차 시간 알고리즘 하면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N3승,
뭐 이건 이 정도는 뭐 그냥 애교로 받을 수 있는데 n 백승 이런 거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자체는 다차 시간이죠. 다차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n, n제곱, n3승, n4승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게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죠.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 상한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다차 시간이라고 그러고 다차 시간이 아닌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 아닌 뭐 이런 거 지수 시간 또는 계승 시간 지수 시간 비용이나 계승 시간 비용이 요구되는 알고리즘들은 우리가 다루기 힘든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루기 힘들다는 것은 문제의 특성이지 알고리즘 특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을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다차 시간도 있고 지수 시간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중치 방향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 찾기 문제 살펴봤었죠. 동적 프로그래밍에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포더 워셔 알고리즘은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 탐색 같은 방법을 쓰게 되면은 계승 시간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루기 힘든 정도를 우리가 얘기할 땐 알고리즘의 특성이 아니라 문제의 특성이다. 문제의 특성이고 다루기 힘들다는 문제라는 건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다루기 힘든 문제라고 합니다. 비다차 알고리즘이 항상 다차 시간 알고리즘보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전수조사를 해도 돼요. 언제? 특정한 범위가 제한적이면 컴퓨터는 워낙 빠른 기계이기 때문에 100, 1000개 이게 아니라 1억 개, 뭐 몇십억 개 정도도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n이 매우 클 경우에를 가정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n이 크면 이런 문제도 이런 어떤 시간 복잡도도 지수 시간이기 때문에 다루기 힘든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n이 작으면 얘보다도 다항 시간보다도 얘가 훨씬 유리하죠. 유리합니다. 그러면 다루기 힘든 문제의 분류, 다루기 힘든 정도에 따른, 그러니까 다루기 힘들다는 게 아니라 문제의 난이도에 따른 분류예요. 그럼 어떻게 분류하냐? 다차시 알고리즘 발견된 문제들. 뭐가 있죠? 우리가 살펴본 문제들은 이런 거죠. 정렬 문제라든지, 검색 문제라든지, 아까 같은 최단 경로, 최단 경로, 가중치,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 이런 문제들은 다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루기 힘들다고 증명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루기 힘들다고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분류 1이거나 분류 3입니다. 여기 웹판원 문제, 영일 랩색 문제, 서브셋 썸, 뭐 이런 문제들은 다 이런 문제예요. 분류 3에 해당되는 문제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드리는데 ON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N은 입력 크기죠. 입력 크기. 그래서 입력 크기는 뭐 정렬이다. 10개를 정렬한다. 그럼 N은 10이 돼요. 그런데 이 N이 10이 되는 건
정렬에서는 맞지만 앞서 ON, 비고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n이 소수인지 판단하는 문제에서는 정수 하나 주죠. 정수를 하나 주기 때문에 이 하나 주는 게 그러면 입력 크기가 1이다. 그러면 아니죠. 그건 아닌 거고요. 또 우리가 보통 2분의 1 루트 n까지에 있는 정수를 가지고 다 검사해서 나눠지지 않으면 얘는 소수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n의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틀린 겁니다. 이것도 틀려요. 그럼 뭐냐? 정의는 정확하게 하면은 알고리즘에 대해 입력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문자의 개수를 입력 크기로 하자. 그러면 좀 더 나아지고요. 그러면 정수는 뭐냐? 정수를 작성하는데 소요된 문자의 개수는 비트 수가 되는 거예요. 비트 수. 얘는 그렇지 않고요. 얘는 요 개수 하나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 수. 물론 얘도 그렇게 이진 데이터로 유지해가지고 정수 X로 인코딩에 필요한 문자 수는 로그 X입니다. 로그 X인데 n개의 정수키를 정리하는 알고리즘은 그러면 n 로그 n이 되죠. 크기가. 그럼 이 n 로그 n을 s라고 넣고 s제곱이라고 놔도 이게 n제곱 로그 l의 제곱이 돼도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여전히 n제곱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입력 크기를 이런 식으로 입력에 소요된 문자라고 하면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모든 경우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단순한 경우가 아닌 어떤 경우 뭐 이렇게 소수를 판별하는 문제라든지 뭐 정수 하나 갖고 뭘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우리가 면밀히 얘는 일반적인 애냐 일반적이지 않은 애냐는 거를 보시고 일반적이지 않으면은 요 얘기를 적용해서 입력 크기를 다르게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루기 힘든 정도에 따른 문제 분류가 세 가지 분류가 있다고 되어 있죠.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대다수가 분류 1 아니면 분류 3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분류 2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실제 있냐라고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비당식 크기의 결과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의 크기가 비당식 크기예요. 예를 들면 모든 해밀토니안 순환 경로를 찾아주는 문제. 그래서 모든 노드 간에 간선이 존재하면 해밀토니안 순환 경로는 총 n-1 팩토리얼 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답으로 달라 그러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요구되는 결과의 크기가 현실적이 않은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 2. 요구가 현실적이지만 다차식 알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된 문제. 그런데 이런 종류의 문제는 아직까지 별로 없다. 차라리 이런 문제 말고 분류 3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것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 자체가 없다고 증명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종료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halting problem. 그래서 이 halting problem은 다루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문제예요. 해결책이 없다고 증명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종료 문제가 뭐냐? 종료 문제.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 종료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결정하는 것이 답이 yes or no인 문제입니다. 좀 뒤에 계속 우리가 살펴볼 문제가 결정 문제인데요. 그 유명한 튜링이 36년도에 증명한 문제예요. 즉, 이 종료 문제는 답이 없다.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문제다. 만들 수 없는 문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 문제는 결정 불가능하다. 다시 한번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 종료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다고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냐? 모순에 의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순 증명.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 홀트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냐? 홀트는 프로그램 입력받아 이 프로그램 종료하면 true, 종료하지는 false, 뭐 yes, no 같은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홀트를 이용해서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nonsense인데 if hold nonsense이면 무한 루프이고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nonsense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nonsense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종료하는 알고리즘이면 이게 true니까 무한 루프가 돼버려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얘가 정상 종료하면 이 자체가 종료해야 되는데 종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nonsense 알고리즘 종료하지 않은 알고리즘이면 얘가 false가 돼서 종료해버리게 돼요. 따라서 두 경우 모두 가정에 위배되므로 이런 프로그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종료 문제는 결정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문제는 분류 3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루기 힘들다고 증명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다차시 알고리즘도 발견되지 않은 문제들, 이 문제들의 특성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NP 이론이고요. 많은 문제가 여기 속해요. 우리가 살펴봤던 영일 배난 채우기 문제, 웹판원 문제, M색 채우기 문제, 또 서브셋 썸, 뭐 여러 문제들이 유명한 전산학 문제들이 많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P와 NP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P와 NP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P와 NP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문제들, 다루기 힘든 문제들의 이제 특성을 살펴볼 건데 이 다루기 힘든 문제를 최적화 문제라는 걸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최적화 문제 대신에 우리가 결정 문제라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결정 문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결정 문제가 좀 더 풀기 쉬운 문제냐? 최적화 문제보다 좀 더 풀기 쉬운 문제냐? 뭐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 결정 문제도 여전히 다루기 힘든 문제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적화 문제는 최적의 해를 찾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답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답 중에 뭐 가장 짧은 거, 가장 큰 거, 뭐 가장 이익이 높은 거 이런 걸 찾는 것이 이제 최적화 문제이고요. 결정 문제는 대답이 예 아니면 아니오로 제한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답이 yes 아니면 no,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0 아니면 1 이런 문제가 결정 문제입니다. 그러면 웹판원 문제를 가지고 최적화 버전과 디시전 버전 결정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웹판원 문제 최적화 문제는 순환 일주 여행 경로 중 토 중에 가장 길이가 짧은 순환 일주 여행 경로를 찾는 문제가 최적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응되는 결정 문제는 D가 주어지면 D 어떤 경로의 가중치가 주어지면 이 D보다 같거나 작은 순환 경로가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오로 대답하는 문제입니다. 웹판원 결정 문제는 D가 주어지고 이 D보다 같거나 작은 일주 여행 경로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예요. 웹판원 문제에 대한 최적화 결정 문제 모두 아직까지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둘 다 어려운 문제예요. 물론 생각하기 따라서는 결정 문제가 좀 더 쉬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최적화 문제에 대한 다차 알고리즘이 있으면
결정 문제에 대한 다차 시간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B는 최적화 문제예요. 그러면 이 A 문제는 얘를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풀 수 있으니까 얘가 좀 더 쉬운 문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냐? 뭐 다 짐작하겠지만 웹판원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걸로 해결을 해요. 그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근데 값이 120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가장 짧은 길이가 120이에요. 근데 지금 주어진 웹판원 결정 문제가 요거이면 얘로 대답하고 요거이면 D가 120보다 작으면 아니오로 대답하면 됩니다. 쉽죠? 얘만 다치하면 요걸 건다는 거 그냥 if문 하나면 되는 거니까 if문 하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적화 문제가 해결할 수 있으면 당연히 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는 어떨까요? 거꾸로는 어떨까?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화 문제가 있으면 이 최적화 문제를 이용해서 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결정 문제를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어도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요거는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 문제에 대한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있으면 최적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해결하냐? 웹판원 결정 문제에서 D를 기준으로 이진 탐색하는 형태로 알고리즘 구속하면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D로 하니까 로그 얼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로그에 곱하기 ON이 되겠죠. ON. 그러면 이 자체는 n이니까 뭐 n 로그 n 뭐 이 정도 된 비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의 의사선형이니까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간선의 가중치가 최대 10이고 뭐 이게 더 옵티멀하게 할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가중치가 최대 10이고 노드가 n개예요. 노드가 n개이면 웹판원의 경로는 n-1개죠. n-1개. 그러면 최대 90을 넘어가진 않겠죠. 그러면 ON이 아니라 ON-1을 시작하면 되겠네. 45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이거를 다차 시간 할 수 있다니까 45보다 작은 게 있는지 없는지 봐요. 작은 게 있으면 이거의 반, 뭐 22.5를 보고 없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죠. 그러면 다차 시간에 결정 문제를 있으면 최적화 문제도 이런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논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웹판 문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궁극에는 서로 등가인 문제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적화 문제 대신에 결정 문제를 가지고 이 다루기 힘든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드디어 P를 정의할 수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P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결정 문제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P와 NP를 이용해서 문제를 분류하고자 합니다. 문제를 분류. 어떤 문제들? 결정 문제들을 분류하고자 하는 거예요. P에 속하는 문제. 다차 시간 알고리즘 존재하는 모든 문제는 P에 속하겠죠. 그래서 뭐 배열, 검색 문제, 정렬 문제 이런 것들은 P에 속하게 됩니다. 웹판원 결정 문제. 모르는 거예요. Maybe, maybe not, nobody knows.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은. 근데 아마도 요걸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웹판원 결정 문제에 대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례에 대해 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성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결정 문제의 특성을 이제 P는 정의했고, 이제 MP가 뭔지 정의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얘는 P에 속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P에 속하는지 모르는 문제들의 특성을 조금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웹환원 결정 문제에 대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례에 대해 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다차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웹환원 최적화 문제가 아니에요. 웹환원 결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로를 하나 알고 있고 이 경로는 어떤 값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D가 120이에요. 120보다 작은 거에 대한 답을 내가 하나 알고 있다. 그러면 줘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준 그 답을 우리가 폴리노 타임, 다차 시간에 검증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뭘 검증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준 경로가 실제 일주행 경로인지, 즉 모든 노드를 거쳐서 원래로 되돌아오는지 보는 게 되겠고, 그 되돌아오면서 전체 길이가 D보다 내가 지금 하는 그 웹환원 결정 문제의 어떤 사례, 이 사례는 D에 의해서 정의되고 D와 그래프에서 정의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안다. 이 S 추루다. 그러면 그 추루를 하는 그 일주행 경로를 달라. 그럼 그 일주행 경로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금방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true, false로 줄 수 있습니다. 즉 웹환원 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은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답이 주어졌을 때 그 답을 검증하는 건 다차 시간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다루기 힘든 문제들은 봤더니 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뭐 다는 아닐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차 시간 검증 가능성. 자, 그러면 이제 MP를 정의하러 가야 되는데 이 MP는 뭐의 약자냐면 Non-Deterministic Polynomial의 약자입니다. Non-Deterministic Polynomial. 그러면 Non-Deterministic Polynomial이 아니라 Non-Deterministic 알고리즘은 뭐냐? Non-Deterministic 알고리즘이라는 건 확률 알고리즘을 말해요. 그러니까 입력이 어떤 들어오더라도 내부적으로 늘 똑같은 입력이 들어와도 다르게 뭔가 동작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MP 이야기를 하면서 이 MP 이야기에서 비결정적인 알고리즘, MP에서의 비결정적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되는데 처음 번에 추측 단계예요. 이 추측 단계는 랜덤하게 되는 거죠. 비결정적인 문제의 사례가 주어지면 임의의 문자 S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사례가 주어지면, 그래서 웹환원 문제의 경우에는 G와 D가 주어지면 문자 S를 임의로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검증 단계에서는 이 S가 이 사례에 대해서 맞는지 확인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검증 단계는 이제 결론 낼 수 있는데 추론을 출력하고 종료합니다. 근데 추론을 출력 종료한다는 건 S가 올바른 해답이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해답이라는 거고, 경우 2와 경우 3은 경우 2는 false를 출력하고 종료하고요. 경우 3은 종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는 올바른 해답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 경우 2와 3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종료 3이라는 건 이 결정적인 단계가 다차 시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무한루프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찾고는 있는데 끝나지 않는 거죠. 뭐 1000년, 만년 걸린다 그러면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종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웹환원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비결정적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데 검증 단계는 우리가 방금 봤던 요 알고리즘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의 특성으로 우리가 이런 비결정 알고리즘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 문제를 이 비결정 알고리즘을 해결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MP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비결정 알고리즘이 이 문제를 실제 해결하지 않아도 다음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답이 yes가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문자 s가 최소 하나는 존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해답이 no가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검증당의 true를 반환해주는 s가 절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120이라는 게 주어지면 이것의 원래 결정 문제의 답이 true예요. 그러니까 120보다 같거나 문제가 D가 120 주어지면 4차 시간 알고리즘 통해 얻은 값이 120, 왜 결정 문제 여기 아니고 이거죠. D가 주어지면 이 D보다 같거나 작은 성능이 있으면 예, 없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D가 120이 주어지면 120보다 작은 게 있으면 노고 예스죠. 자꾸 죄송합니다. 같거나 작으면 예스이고 없으면 노예요. 그러니까 120보다 같으면 예스, 이거보다 같거나 작으면 예스, 같은 게 같거나 작으면 예스, 이거보다 작은 게 없으면 노예요. 노입니다. 표현을 D 이렇게 해서 120보다 같거나 잠깐 이렇게 헷갈리죠. D가 주어지면 D보다 같거나 작은 D가 주어지면 D가 120이죠. D가 120이면 이렇게 표현해야죠. 120이면 다시 쓸게요. 이게 존재하면 S의 렌이 이런 게 존재하면 yes 아니면 no예요. true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 답이 yes이면 120이거나 작은 애가 있어야 되고 no면 120과 같거나 작은 애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비결정 알고리즘은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웹반응 결정 문제 관련한 비결정 알고리즘은 앱반응 결정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자 D가 옆 사례에서 D가 15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V1, V2, V3, 7, V3, V4, 11, 16이에요. 요 길이는 16이니까 15니까 false를 줘야 되겠고 false. 요걸 주면 V1, V4, V2, V3, V1 초가 아닌? V1, V4 V1에서 V4로 갈 수 없죠. V1에서 V4로 갈 수가 없으니까 V1에서 V4로 갈 수 없어서 false가 되겠고 요거는 경로는 맞는데 16이니까 false이고 엉뚱한 문자열이니까 false이고 요거는 V1 하면은 이제 1, 3,
2, 7이죠. 9, 14. 그러니까 15보다 작으니까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례 드린 거고요. 이 사례를 통해 웹8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요. yes로 대답하였으면 d보다 작은 경우가 존재하고 d보다 작은 경우가 없다면 이 알고는 절대 yes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 이걸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문제를 이제 이런 비결정 알고리즘을 갖고 우리가 말한 이런 방식에 의해서 문제를 이런 알고리즘 갖고 그 다루기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MP 문제를 정의하고자 합니다.